남들은 우리 보고 지긋지긋하대요.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싸움이 실은 제 목숨줄이었다는 걸 64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 엉킨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제 이름은 김점순, 올해 64살입니다.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동네 해결사 마당발 김반장. 이름만 대면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로 저는 남의 일이라면 사족을 못쓰고 뛰어다녔습니다. 앞집 영인의 부부싸움부터 뒷집 할머니 보일러 고치는 것까지 제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었죠. 항상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먼저 발벗고 나서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베푼 작은 도움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저는 타인의 기쁨이 곧 저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저더러 참 인복도 많고 팔자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고 저를 찾는 손길이 끊이지 않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삶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 지 오래였어요. 밖에서는 천사 소리 듣는데 문 열고 집에만 들어오면 지옥이었거든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 때문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인정과 온정은 사라지고 팽팽한 긴장감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제가 밖에서 남 돕고 들어오면 꼭 한마디를 보탭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냐? 남 좋은 일 그만하고 집구석이나 챙겨라.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비난과 냉소가 섞여 있었고 저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지지 않고 받아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40년 동안 쌓여온 불만과 서운함이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한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우린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렸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화살이 오갔죠.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말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평화로운 순간은 드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싸울 거면 이혼하지 왜 사냐고 혀를 찹니다. 사실 저도 수백 번은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싸우고 나면 묘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저는 어쩌면 저 자신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향한 격렬한 감정의 표출이 저에게는 오히려 생존의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지난달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뒷바라지하며 챙겨줬던 이웃집 동생이 있었어요. 빚 보증까지는 아니어도 제 생활비 쪼개서 빌려주고 애들 공부까지 봐줬던 동생이었죠. 저는 그 동생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진심을 다해 보살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점순 언니는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피곤하다. 인정 욕구에 미친 사람 같다고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도왔던 그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준 건 사랑이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이었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더군요.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늘 남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제 가치를 증명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다 가짜였다는 생각에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라고 약 올렸을 남편이 제 앞에 소주 한 병을 툭 놓더군요. 야 김점순, 너 원래 남들 박수 먹고 사는 애잖아. 근데 그 박수가 밥 먹여주냐? 욕 좀 먹으면 어때? 나한테 욕먹는 것보다 낫지 뭐. 그냥 밥이나 먹어. 투박하고 거친 위로였지만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비록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솔직하게 대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정답을 찾으려 했고 모르는 타인들의 칭찬에 목을 맸습니다. 제 존재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발버둥 쳤던 것이죠. 정작 가장 가까이서 제 모든 못난 모습을 다 받아주고 끝까지 제 곁에서 지독하게 싸워준 사람은 이 왼수 같은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저의 가장 솔직하고 추한 모습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받아준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제 머릿속을 스치는 번개처럼 섬광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남편과는 싸우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지 물었죠. 저는 저의 복잡한 감정과 모순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며 다정하게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수님, 남편분과의 싸움은 사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강렬한 대화였습니다. 남들에게는 가짜 웃음을 보였지만 남편 앞에서는 진짜 화를 낼 수 있었기에 당신이 버틴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64년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남들에게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어떤 지독한 말을 해도 떠나지 않았죠. 역설적이게도 그 싸움이 저에게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였던 겁니다. 남편과의 격렬한 싸움은 저에게 있어 진정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관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남의 집 보일러 걱정 대신 우리 집 거실에 남편과 마주 앉아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지금도 우린 사소한 일로 투덜거리고 싸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싸움이 서로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 좀 봐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외치는 우리만의 사랑법이라는 걸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갈등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깊은 애정의 신호이자 존재의 확인 방식이 된 것입니다. 인복이 없다고 한탄했던 세월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은 화려한 칭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바닥 같은 성질 머리까지 다 알고도 내 옆을 지키는 그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요. 저의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닌 저의 본연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담사의 마음 처방전. 점수님처럼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분들은 내면의 허기를 타인의 인정으로 채우려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싸움은 때로 가장 솔직한 소통 창구가 되기도 하죠.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더 위험할 수 있죠. 침묵은 서로의 존재를 외면하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날이 선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을 돕는 에너지를 조금만 떼어 당신의 소중한 반려자에게 그리고 가장 고생한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진정한 관계는 가면을 벗고 가장 솔직한 모습을 드러낼 때 비로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동네 해결사 점수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남편 혹은 아내와 지긋지긋하게 싸우면서도 끝내 손을 놓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사연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점수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부부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큰 위로와 지혜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례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경험담이나 느낌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